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참 많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꼭지를 세 가지 정도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율 변화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보면서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경우에 1위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 21% 정도로 해서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은 좀 밑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는 급상승을 하다가 약간 주춤한 상태, 크로스를 형성하는 보게 되는데요. 여권의 두 분의 그 1, 2위 이외에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이제 야권의 주자는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야권의 셀럽을 이루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7.2%로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15% 정도에서 급상승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서 큰 이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외에 지지율이 반영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 전남도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몇 선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고, 또 전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에 이분만큼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자에 못지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는 이유, 또 고공행진을 하다가 밑으로 하향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제 그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꿰뚫고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 사태를, 또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신중하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는 엄중하게 본다기보다도 금방금방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더라 이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이렇게 반등해서 오르고, 이낙연 당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나치게 안정된 분위기, 그 안정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장점인데, 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어조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큰 도전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당대표가 지금 조금 이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역시 좀 더 공격적이고 액티브한 말씀이라든가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는 너무 유명합니다. 저하고도 페이스북 친구를 예전에 했을 정도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나온 거죠. 형 자살에 대한 문제 관련이라든가 또 선거운동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도 잘 희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이분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낙연 당대표가 조금 주춤하는,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갔는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잠재적 감룡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치를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예전에 말했듯이 손을 거서 안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퇴임 후에 국민들에게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다,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던 부분도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거죠.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도 그때 이렇게 긴급 재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액티브한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제 주장이 있어서도 야당에서 주장을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먼저 치고 나가서도 기본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론 정립도 상당히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 명칭에 대해서 약간은 비유를 해서 국민의 짐 이렇게 해서 또 설전도 벌이고 그래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고 또 한 발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 추이는 상당히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서로 크로스오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도지사는 현실 감각이 탁월한 분으로 보여지고요. 이낙연 당대표께서는 워낙 안정된 이미지인데 이것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팬덤이 형성되고 이거는 거의 이게 온라인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오프라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그 자세나 태도, 촉추, 발언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뭐 자주 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쌓였던 여러 가지 그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문제에 있어서 조목조목 이렇게 대응을 한다거나 반응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개성과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소신 발언을 해서 밀려갔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다시 권터중래해서 원위치해서 그 임무를 잘 해냄으로써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죠. 상하 간의 신망도 카리스마적인 또는 부하들을 잘 다루는 아주 능수능란한 심리적으로도 거의 이렇게 이분을 따르는 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 문제 등등.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본인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도 그 검찰청 쪽에 그냥 그 화환이 한 300~400개가 쫙 늘어서서 그거로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랬더니 또 보수 진영에서 그걸 치워주고 이런 스토리가 사람들에게는 회자가 되고 언론을 타고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검찰 내부의 인터넷상에서의 그 설전 이런 것들이 또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법무장관하고 일선 검사장, 평검사의 이야기가 증폭되고 그 재확산돼서 오히려 그 법을 전체를 그렇게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그래서 다시 또 그거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커밍아웃 발언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말을 만들어서 현직 검찰총장의 부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내놓으라 할 그런 그 잠룡이 없다. 안철수 대표라든가 유승민 대표 등등 분들이 계시죠. 홍준표 대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대통령 입후보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들어왔다 빠지면 오히려 썰물이 돼서 빠지는 경우가 되는데 움푹 파인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거든요. 이 두 분이나 세 분이 각축을 벌인다거나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한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역시 평화로운 정치 질서와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라는 인물이 어딘가에 또는 지금 이분들 중에 나타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전을 가지고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결국에는 참신한 지도자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은 K방역을 해서 잘 이겨내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실 국민들의 힘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그 희생적인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모든 그 서구 이 팬데믹 때문에 거의 지금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세계 중심 국가이던 미국마저 권력의 공백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지금 대통령 선거에 거의 이제 뭐 D-3일 이렇게 되면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잘해내고 있고 그 잘해내고 있는 그 저변에는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이고 더불어서 이거를 잘 극복하는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선진국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수욱의 시사터치 시간에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조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